자, 우리가 역사 문제로 배상을 요구하자 일본이 경제 조치로 맞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취재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네. 자, 정부 반응이 신속하게 나왔고 그 내용도 나름 톤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우리 정부 지금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외교 이슈를 경제 사안에 연계시킨 일본 정부의 부당한 횡포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산업부 장관이 보복이다. 또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강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고요. 수출 규제 소식이 아침에 전해지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책 논의에 나섰고 그 이후에는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산업부 장관이 직접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범정부적으로 움직인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일본이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모양새이긴 하지만 지금 뭔가 지금 일본에서 보복 조치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 왔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일본 정부는 이 수출 규제 카드, 특히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었는데요. 네. 작년 10월에 우리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초계기에 대한 조준 논란이 있었던 직후인 지난 1월 달에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에칭가스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점상으로 G20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발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각국 정상을 초청하는 자리인데 이런 조치를 먼저 발표하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상대국에 대한 결리의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오는 21일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치가 결국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연동이 만약에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수출 규제 이제 겁을 준 거죠. 네. 이거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역에 있는 게 아니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이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만큼 이 업계보다는 양국 관계가 개선될지 여부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본 입장에서도 타격이 있습니다. 이 해당 규제 품목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수출 규제 품목 중에서 에칭가스의 경우는요. 네. 일본 업체에서 가장 큰 고객이 한국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에칭가스의 무려 86%를 한국에 수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전면 수출 금지보다는 최대한 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한국을 최대한 괴롭히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 전방위에 걸쳐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팀 이지선 기자였습니다.